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 분명 욕을 먹거나 싸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였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요. 오늘은 바로 그 말이 아닌 분위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 모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의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점 보이지 않는 공격 말보다 무서운 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전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후자는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웃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선희 씨라고 하죠. 이분은 얼마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아주 묘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선이야. 너 요즘도 그 집에서 살아? 우리 동네는 요즘 재개발 들어와서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너희 동네는 좀 어때? 아, 그쪽은 좀 오래된 동네지? 그리고는 웃으면서 덧붙였대요. 그래도 넌 참 좋겠다. 욕심 없이 그렇게 소박하게 사니까. 나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겉으로는 친근한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너희 동네는 낙후됐지. 넌 욕심도 없구나.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라는 메시지가 분위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런 공격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교를 통해 상대를 낮춥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자랑한 뒤, 너는 어때? 라고 물으며 상대방을 평가하는 위치에 세워놓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둘째, 칭찬의 탈을 쓴 비난입니다. 소박하게 산다. 욕심이 없다는 말은 얼핏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발전이 없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막연한 열등감이 스며듭니다. 셋째, 상대가 반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직접적인 욕이나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왜 화를 내? 라고 되물으면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린 그냥 웃으며 넘기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곱씹으며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손주들 많이 봐주시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줘서 이제 손 하나 안 대도 돼요. 손주 키우느라 본인 인생을 못 사시면 안 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경계가 없는 사람, 자식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해소합니다.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놓아야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은근히 비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남의 삶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약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경보음, 내 안의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똑똑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경보음을 울리죠. 문제는 우리가 그 경보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에이,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별일 아닌데 내가 오버하는 건가? 나이도 있는 사람이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교육받았죠. 참고, 견디고, 웃으며 넘기라고. 그게 어른의 미덕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미덕인 시대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58세 박영수 씨는 몇 년 전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산도 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한 회원이 유독 영수 씨에게만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박 선생님은 참 여유로우시네요. 저 같으면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벌어서 노후 준비를 단단히 했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연금만으로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날엔 이렇게 말했대요. 박 선생님은 자식들이 효자네요. 아직도 부모님 챙기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제 할 일 하느라 바쁜데 저희 애들은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뭐 그게 더 독립적이고 현대적이긴 하죠. 영수 씨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왔대요. 무언가 찝찝하고 기분이 나쁜데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당신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해요. 그 불편함은 당신 마음이 보내는 경고예요.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낀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정확한 직감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불편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이유 없이 긴장되거나 대화 후에 자꾸 그 상황이 머릿속에 맴돈다면 그건 내 마음이 이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불편하구나. 이 사람과 있으며 기분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왜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비교하려고 해.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려고 해. 이 사람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아. 같은 식으로 말이죠. 셋째,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세요. 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이 관계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머리가 거짓말을 하죠. 착해야 해. 참아야 해. 어른스러워야 해라는 생각들로 진짜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삶에 솔직해야 해요. 불편한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3점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일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의리는 뭘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리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만 남겨두는 게 의리일까요? 진짜 의리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켜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그리고 관계를 끊는다는 것도 꼭 완전히 단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관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단계 친구. 마음을 터놓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사람. 2단계 지인.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는 사람.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지만 예의는 지키는 관계. 3단계 아는 사람.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일상에서 교집합이 거의 없는 관계. 4단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관계를 끊는다는 건 반드시 4단계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65세 이정숙 씨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같이 아이 키우고 고민도 나누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을 늘어놓더니 정숙 씨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숙 씨가 뭔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넌 괜찮잖아. 나는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받아쳤죠. 정숙 씨는 점점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30년 우정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않되 거리를 두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만나자는 제안에는 부드럽게 거절하기. 꼭 만나야 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기.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고 가벼운 안부만 주고받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고 정숙 씨는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게 됐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손절은 단절이 아니라 단계 조정입니다. 무조건 차단하고 연락을 끊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한 걸음씩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완전히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들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4단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단계나 3단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기 위한 선택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 나의 평정심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던진 미끼를 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달라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이런 문장들을 몇 번씩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공격을 알아채는 법, 내 감정을 신뢰하는 법, 관계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실전 대응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게 자꾸 생각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해야 내 마음이 풀릴 텐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시원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충고해줬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네? 요즘 사람들은 다들 예민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치유를 기대하는 건 마치 나에게 상처를 준 칼에게 약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칼은 베는 것만 할 뿐 치료는 하지 못하죠. 치유는 오직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속에서 걸으세요. 자연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날이면 꼭 동네 뒷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정상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풍경을 한참 바라봤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세상은 참 넓구나. 내 고민은 참 작구나.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우리 세대도 이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는 좋아하는 콘텐츠에 푹 빠져보세요. 웃을 수 있는 코미디, 감동적인 드라마,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뭐든 좋습니다. 다른 세상,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내 고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도피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마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글을 써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꺼내서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쓰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글쓰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치료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장 확실한 치유는 사랑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한 번이 100마디 위로보다 낫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누군가의 말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창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직장 상사의 말, 친구의 말. 그리고 그때마다 우린 참고 견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때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을 알아채는 법, 내 감정을 신뢰하는 법,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법, 실전 대화 기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치유하는 법까지.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이 그랬지 하고 생각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에너지를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비교나 비난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비친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어.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단단해지면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